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또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지금부터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결국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을 선택을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거죠.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월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안에 따르면요, 이 9%에서 11%로 오르게 되는데요, 보험료율이.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13만 5천 원을 냈던 것을 16만 5천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한 달에 3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B안으로 바뀌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 보험료가 4.5%포인트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20만 2,5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 매년 똑같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요, 6,750원씩 오르는 겁니다. 자, 결국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는 건데 당장 이렇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금을 내는 국민들은 줄어들고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나쁜 제도다. 후세대를 착취하게 하는 연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개편한 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 체납자 비율이 17%에 이르게 됩니다. 상당하군요. 이 체납자 대부분이 또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에 체납자는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연금 본래 취지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구조로는 보험료 적자를 메우기 힘들다는 것은 현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 국민 동의 없는 개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도 한두 차례 더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 개편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 다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